어둠이 내려앉은 온정시장,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공명정대한 의원의 불빛과 그 맞은편, 양지바른 한의원에 흔들리는 간판 아래로 오래 묵은 원함보다 더 깊고 뜨거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떠난다고요, 정말로? 주아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현빈은 캐리어 손잡이를 움켜쥔 채 한참이나 대답하지 못한다. 내가 여기 더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 말에 주아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한 걸음 다가선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도망이에요. 카메라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차가운 새벽 공기를 천천히 가르고 멀리서 지나가는 첫 차의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듯 비춘다. 현빈의 눈빛은 무너져 있고 주아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기대도 누군가의 미련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서 있으려 한다. 나 이제 겨우 내 꿈을 내 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내 손을 놓으려고 해요? 현빈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다. 사랑해서.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말은 주아의 가슴에 칼처럼 박힌다. 사랑하면 남아요. 떠나는 게 아니라. 한편 양지바른 한의원 안 동익은 세리의 과거를 가족들 앞에 쏟아낸 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 다 속인 거였어. 처음부터 우리 집, 우리 돈, 우리 아버지까지 전부 계산하고 들어온 여자였다고. 동익의 손에는 구겨진 흥신소 보고서가 들려있고 세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종이를 바라본다. 당신 나를 그렇게 봤어요? 선출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다. 그만해라. 이 집안에서 내가 제일 사람 못 보는 놈이다. 동익은 폭발한다. 아버지, 아직도 저 여자를 감싸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인정받고 싶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 순간 세리의 눈빛이 바뀐다. 늘 웃으며 버티던 얼굴, 예쁘게 포장하던 말투, 집안을 지키기 위해 삼켜왔던 수모가 한순간에 갈라진다. 그래요. 나 미인대회 나갔고 돈도 좋아했고 더 나은 인생 원했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있어요? 아니면 당신 열등감 덮어줄 장식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은비는 문가에 서서 굳어버리고 현빈은 뒤늦게 집으로 돌아와 산산조각난 가족의 풍경을 마주한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동익은 아들을 향해 비틀린 웃음을 짓는다. 너도 알고 있었냐? 내 새엄마가 어떤 여자인지. 현빈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아버지는 평생 남 탓만 하셨죠. 엄마가 떠난 것도 할아버지가 무시한 것도 가족이 흔들린 것도 전부 남 탓. 그리고 낮게 내뱉는다. 이번엔 아버지가 이 집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같은 시각 공명정대한 의원에서는 대안과 동숙의 관계가 가족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이 된다. 정아는 분노로 얼굴이 굳은 채 대안 앞에 선다. 너 제정신이야? 하필 그 집 여자야? 양지바른 한의원 사람이야. 대안은 처음으로 형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 형, 나도 내 인생 처음으로 욕심냈어. 그게 욕심낼 일이냐? 우리 집이랑 그 집이 어떤 사이인지 몰라. 선혜는 말없이 벽을 짚고 서 있고 주아와 우재는 숨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본다. 대안의 목소리는 점점 젖어든다. 평생 집안 눈치 보고 조카들 키우고 어머니 도우면서 살았어. 불행하진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하루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생겼어. 정아는 더 세게 몰아붙인다. 그 마음 접어. 그때 문 밖에서 동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린다. 제가 접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간다. 동숙은 애써 웃고 있지만 눈가는 이미 무너져 있다. 저 때문에 두 집안 또 싸우는 거 싫어요. 저 그런 여자 되기 싫습니다. 대안은 뛰쳐나가 그녀의 팔을 붙잡는다. 가지 마요. 동숙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인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사랑도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대안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고 정한의 얼굴에도 뒤늦은 후회가 스친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그날 밤 오래 닫혀있던 과거의 문이 열리며 시작된다. 세리는 짐가방을 끌고 양씨집을 나서고 선출은 지팡이를 짚고 그녀를 따라 나오다 비틀거린다. 세리야, 가지 마라. 세리는 돌아보지 못한다. 아버님, 저도 이제 숨 좀 쉬고 싶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린다. 드디어 그 집이 흔들리네. 화면은 흥신소 남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말씀하신 대로 던졌습니다. 이제 차세리 과거 곧 다 터질 겁니다. 수학이 너머 낮고 낯선 목소리. 아직 아니야. 진짜 약점은 따로 있어.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온정시장 골목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진다. 누군가 쓰러졌다. 빗물에 젖은 도로 위 찢어진 보고서, 조각이 흩어지고 주아는 병원 복도 끝에서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본 채 얼어붙는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현빈이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지만 주아는 그의 품에서 무너진다. 당신이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카메라는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불빛을 집요하게 비추고 선혜의 떨리는 손, 정한의 굳은 턱, 동익의 흔들리는 눈, 세리의 창백한 입술을 차례로 클로즈업한다. 그리고 마지막 누군가의 휴대폰에 도착한 한 장의 오래된 사진. 30년 전 공기철과 구인옥 그리고 젊은 선출이 함께 서 있는 사진 위로 검은 글씨가 떠오른다. 그날의 사고는 두 집안 모두가 숨긴 거짓말이었다. 현빈은 사진을 보고 숨을 멈춘다. 주아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공기철의 이름이 다시 불려진다. 공기철 원장님이 사라진 진짜 이유 이제 밝혀야겠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정적이 내려앉고 붉은 수술등만이 차갑게 깜빡인다. 누가 쓰러진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고. 정한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고 동익은 벽에 기대선 채 처음으로 말문을 잃는다. 세리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넘기며 떨리는 입술을 깨문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참았으면 됐는데. 현빈은 그런 세리를 바라보다 낮게 말한다. 참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더는 참지 마세요. 그 말에 세리는 무너진 듯 고개를 떨구고 선출은 휠체어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본다. 그날도 다들 이렇게 입을 닫았지. 순간 모두의 시선이 선출에게 꽂힌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익이 다가서자 선출은 오래 썩은 상처를 꺼내듯 쉰 목소리로 말한다. 공기철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다. 그놈도 우리 집도 다 그날에 묶여 있었다. 카메라는 30년 전 온정으로 돌아간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밤 젊은 공기철은 피 묻은 수술복 차림으로 병원 복도를 뛰고 젊은 선출은 문 밖에서 누군가의 멱살을 붙잡고 있다. 살려내. 내가 의사면 살려내란 말이야. 그 옆에서 젊은 구인옥은 아이처럼 울부짖고 젊은 선혜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창백하게 떨고 있다. 그리고 화면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주아는 숨을 삼킨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선출은 눈을 감는다. 사람 하나가 죽었고 사람 하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게 됐다. 정한은 이를 악문다. 왜 이제 와서 말합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 엄마를 버려진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까? 선출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나도 무서웠다. 내 죄를 보는 게.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의 무거운 표정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다.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대하는 그녀를 붙잡는다. 어머니 하지만 선혜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다. 이제 알겠구나. 왜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주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선혜는 오래된 침묵을 삼키듯 말한다. 모른 척한 거다. 알아버리면 내가 살아온 세월이 전부 무너질까봐. 한편 대항과 동숙은 병원 뒤편 계단에서 마주 선다. 새벽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젖어 있다. 동숙은 눈을 붙인 채 웃으려 한다. 우리 이제 진짜 끝내요. 대하는 고개를 젓는다. 싫습니다. 어른들 저렇게 다쳤는데도요. 그래도 싫습니다. 동숙의 눈물이 터진다. 나는요, 평생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내 마음 하나 크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살았다고요. 그런데 선생님까지 나 때문에 가족 잃으면 나는 못 버텨요. 대하는 그녀의 손을 붙잡는다. 나도 평생 착한 사람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착한 척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놓치는 건 이제 안 하려고요. 그 순간 동숙은 처음으로 대한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온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정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선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혼란이 번진다. 태양그룹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된다.
주아의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의사 출신 디자이너의 반전 성장기라는 기사 제목이 포털을 장악한다. 혜수는 회의실 스크린을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짓는다. 공주아, 생각보다 더 빨리 컸네. 준혁은 차갑게 받아친다. 사람은 원래 인정받으면 크는 게 아니라 버티다 보면 커지는 겁니다. 혜수는 준혁을 바라본다. 그 말 공주아 얘기야? 아니면 너 자신 얘기야? 준혁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때 현빈의 사직서가 책상 위에 놓인다. 혜수의 눈빛이 굳는다. 양현빈 진짜 떠날 생각이네. 준혁이 낮게 말한다. 붙잡으실 겁니까? 혜수는 쓴웃음을 짓는다. 붙잡는다고 남을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도망칠 생각도 안 했겠지. 그러나 현빈은 공항으로 향하지 못한다. 캐리어를 실은 택시 안, 그는 주아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를 듣는다.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현빈 씨,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우리 집도 당신 집도 어른들이 숨긴 진실도 다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건 당신이 없다는 거예요. 현빈의 손이 멈춘다. 택시가 공항 진입로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기사에게 말한다. 돌려주세요. 기사들이 놀라 돌아본다. 예? 현빈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굳어진다. 온정시장으로 돌아가 주세요. 지금 당장. 그 시각 주아는 병원 옥상에 혼자 서 있다. 젖은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아래에서는 새벽 장사 준비를 시작한 시장 불빛들이 하나둘 켜진다.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순간 뒤에서 현빈의 목소리가 들린다. 혼자 울지 말랬잖아요. 주아가 돌아선다. 현빈은 숨이 찬 얼굴로 서 있다. 나 못 가겠어요. 주아의 눈이 흔들린다. 왜요? 현빈이 천천히 다가온다. 도망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내가 없는 데가 더 지옥일 것 같아서. 주아는 한참을 바라보다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린다. 진짜 이기적이다. 알아요. 늦었어요. 그래도 왔어요. 그리고 현빈은 조심스럽게 주아의 손을 잡는다. 이번엔 안 놓을게요. 두 집안이 무너져도 어른들이 뭐라 해도 진실이 더 끔찍해도 나 안 도망가요. 하지만 그 약속이 끝나기도 전에 주아의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 표시 없음. 스피커 너머로 오래된 테이프 소리 같은 잡음이 흐르고 낯선 목소리가 속삭인다. 공기철을 찾고 싶으면 구인옥의 장례식장을 다시 뒤져봐. 주아의 얼굴이 굳는다. 누구세요? 상대는 웃는다. 사랑을 처방해준다더니 아직도 병명이 뭔지 모르네. 이 병은 30년 전부터 썩고 있었어. 전화는 끊긴다. 현빈은 주아의 휴대폰을 바라보고 두 사람의 손은 동시에 차갑게 굳는다. 마지막 장면. 어두운 창고 안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열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진료기록부와 낡은 녹음 테이프가 드러난다. 테이프 라벨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다. 온정 사고 당일. 누군가 장갑 낀 손으로 테이프를 들어올린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공기철의 목소리. 이 수술 기록은 조작됐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이유는 가족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화면이 암전되고 선회에 떨리는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내려앉는다. 기철 씨, 당신 살아있는 거예요? 새벽 3시. 비어있는 온정시장 골목 사이로 차가운 안개가 스며들고 오래된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천천히 걸어간다. 젖은 구두 소리, 거칠어진 숨소리, 그리고 떨리는 손끝. 화면 위로 낮고 무겁게 깔리는 내레이션. 3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이 드디어 돌아온다.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선혜가 눈을 번쩍 뜬다. 기철 씨. 누군가를 본 듯한 눈빛. 그러나 복도 끝엔 아무도 없다. 차갑게 흔들리는 형광등만 깜빡인다. 그 시각 주아와 현빈은 창고에서 발견한 녹음 테이프를 손에 쥔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돌아가고 치직거리는 잡음 끝으로 공기철에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수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환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주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현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테이프를 붙잡는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한마디. 범인은 양선출 원장입니다. 카세트가 멈춘다. 정적. 숨막히는 침묵. 현빈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우리 할아버지가? 주아는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난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화면은 곧바로 젊은 시절 선출이 누군가에게 거액이 든 봉투를 받는 플래시백으로 전환된다. 비오는 밤, 피 묻은 수술복, 경찰차 불빛, 그리고 어린 정한이 병원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까지. 지금 다들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정한은 가족들을 향해 절규한다. 선혜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고 선출은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움켜쥔다. 그날은 사고였다. 동익이 분노에 차소리친다. 사고였는데 왜 사람 하나가 30년 동안 사라졌습니까? 선출은 처음으로 무너진다. 살리려고 했다, 다 살리려고 했어 하지만 그 순간 세리가 차갑게 끼어든다. 아니요. 아버님은 자기 자신만 살리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세리에게 꽂힌다. 세리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진다. 흥신소가 저만 조사한 줄 아세요? 봉투 안에서 오래된 사진들이 쏟아진다. 젊은 공기철, 구인옥, 선출, 그리고 낯선 정치인 하나. 세리는 차갑게 웃는다. 30년 전 그날 죽은 환자는 그냥 환자가 아니었어요. 동익의 얼굴이 굳는다. 무슨 뜻이야? 세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는다. 그 사람 당시 대선 후보 아들이었어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힌다. 카메라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선출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그 입 닥쳐. 왜요? 아직도 숨길 게 남았어요? 세리는 미친 듯 웃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린다. 당신들 집안은 다 그래요. 다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죽여. 현빈은 그런 세리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엄마,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나. 눈물이 번진 얼굴로 웃는다. 나도 버려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고백. 30년 전 사고로 죽은 그 환자 내 친오빠였어. 정적. 주아는 입을 틀어막고 동익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는다. 선출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세리를 바라본다. 그래서 당신이 일부러 우리 집에 들어온 거냐? 세리는 처절하게 웃는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들어왔어요. 당신들 다 망하게 하려고. 동익이 분노에 찬 눈으로 세리를 붙잡는다.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거짓이었어? 세리의 눈빛이 흔들린다. 처음엔 그랬겠지, 처음엔. 근데 당신이 너무 불쌍했어. 동익의 손이 천천히 풀린다. 세리는 울면서 외친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 처음이었단 말이야. 동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평생 인정받고 싶어 괴물처럼 살아온 남자. 그리고 복수를 위해 사랑까지 이용하려 했던 여자. 두 사람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침묵이 흐른다. 한편 대하는 홀로 술에 취한 정한을 찾아간다. 새벽에 텅 빈 시장 골목.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정한은 벽에 기대 앉아 있다. 형. 정한은 허탈하게 웃는다.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 대하는 조용히 캔커피를 건넨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정한은 갑자기 대한의 멱살을 잡는다. 그래서 더 미치겠다고. 눈물이 맺힌다. 난 평생 우리 아버지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집이 피해자인 줄 알았단 말이야. 대하는 말없이 형을 안아준다. 정한은 결국 아이처럼 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각. 주아는 홀로 구인옥의 납골당을 찾아간다. 캄캄한 새벽 향 냄새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주아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위패를 바라본다. 도대체 뭘 숨긴 거예요?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그걸 알고 싶으면 그 테이프 끝까지 듣지 마. 주아가 놀라 뒤돌아선다. 검은 우산 아래 서 있는 낯선 중년 남자. 깊게 눌러쓴 모자. 절뚝이는 걸음. 그리고 너무도 익숙한 눈빛. 주아의 숨이 멎는다. 혹시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가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있다. 많이 컸구나. 주아의 눈동자가 미친 듯 흔들린다. 할아버지. 남자는 슬프게 웃는다. 아직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미친 듯 속도를 높이며 납골당 앞으로 돌진한다. 주아야. 현빈의 절규. 헤드라이트가 새벽 어둠을 찢는다. 주아의 얼어붙은 눈동자. 누군가 그녀를 밀쳐내는 손. 강렬한 충돌음. 깨져버린 우산.
바닥 위로 튀는 피. 그리고 화면 암전. 숨막히는 침묵 끝에 들려오는 마지막 한마디. 이번엔 내가 대신 사라질 차례인가 보네. 다음 화. 돌아온 남자와 다시 시작된 비극. 그리고 사랑은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